지금 콜라주 작업을 주로 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오셨고 선생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있죠. 저기 가려서 들은 거죠. 저 위에 그림자. 얘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등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규라고 하고요. 얼마 전이죠. 21일 날 제가 속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썬데이 페이퍼라는 번역하면 일요신문이죠. 일요신문이라는 미술 그룹이 있었는데 한 8년 동안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번 주 21일 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룹 활동도 했었고 또 이제 뭐 작가로서 활동을 쭉 하고 있는 전공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이제 뭐 외국에서 입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이제 설치, 입체 조각 또는 이제 콜라주뿐만 아니고 이제 회화로도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바랄까요? 최유 교수님께서 작년에도 또 그 초대를 해주셔서 아마 선배들겠죠, 그죠? 그러면 선배들 되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제 콜라주 작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제 콜라주 작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작년에 한 것과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조금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또 했는 어떤 좀 기록들 이런 것들도 좀 보충해서 넣었습니다. 콜라주는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콜라주 알아요? 네. 콜라주하고 프로따주가 차이점 알아요? 프로따주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프로따주 이 동전 놓고 이렇게 막 문지르면 모양 그냥 나오잖아, 그죠?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탁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은과로 되는 거 딱 해놓고 막 이 먹으로 막 치면 이렇게 이 글자가 드러나잖아, 그죠? 뭐 이거 비슷한 겁니다, 프로따주. 그러면 콜라주는 뭐예요? 뜯어가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그럼 콜라주하고 모자이크 들어봤죠? 모자이크하고 차이점 뭐예요? 없어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모자이크 해봤어요? 콜라주도 해봤죠? 네. 모자이크는 물론 뭐 비슷하긴 한데 있는 색깔들을 이렇게 만약에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녹색이면 녹색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네. 대표적인 그 경우가 예전에 중세 때 중세 이전의 성당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상을 벽화로 모자이크로 다 이런 조그만 타일 같은 걸로 색깔 있는 타일로 만들어서 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잖아요. 예. 저도 모자이크하고 콜라주하고 차이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미술 시간에 제일 하기 싫은 수업이 제일 하기 좋은 하기 재밌는 수업은 이렇게 크레용이나 아니면 물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기. 왜 좋은가 하면 그건 빨리 그리잖아, 그죠? 근데 모자이크를 시키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 음영 색깔 맞춰가지고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면 빨간색부터 녹색까지 다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손에 풀도 다 묻고. 근데 콜라주는 어떤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콜라주는 다른 여러 가지 잡지나 아니면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형태를 취해가지고 접합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이미지, 여기는 개, 여기에는 코끼리, 이쪽에는 뭐 나무가 있고 여기는 돌이 있으면 얘네들을 딱 조합시켜가지고 다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콜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앞에 이게 제 콜라주거든요. 여기서 뭐 보이세요? 나무 그림, 풍경 있는 거 외에 어떤 게 보입니까? 뭐 찾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 있다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여기, 그죠? 요거 있는 거 같죠? 그죠?
작년에 제가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던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모자를 쓰고 있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 사람 몸통이 있고 여기 와이셔츠 컬러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쭉 뻗은 것 같이 예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벼룩시장 같은 데서 사진첩을 하나를 딱 샀는데 넘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액자에 딱 넣어서 내 작업이라고 이거는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이 안에 나오는 형상을 발견한 거죠. 이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 같은 거 막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 그죠? 집에 들어가면. 근데 그걸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안에서 정말 막 바다도 있고 구름도 막 흘러가고 굉장히 높은 산들도 많고 들판도 보이는 풍경화를 나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 헝겊 같은 거. 거기다 물감을 막 묻혀가지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현대 미술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하얀 벽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팍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팍 튀게 되면서 막 얼룩이 되겠죠, 그죠? 나는 그렇게 던져서 그 안에서 동물도 발견하고 식물도 발견하고 풍경화도 발견하고 정물화도 발견하고 많은 걸 발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있는 예술가들도 그런 어떤 이 병을 보고 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뭐 이런 옷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음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얼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콜라주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발견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콜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제가 2001년도에 30살쯤 돼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콜라주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1학년에 미술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계속 8절지 도화지를 한 이만한 거 여기 일주일에 2개씩 콜라주를 해오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에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굉장히 드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한 6개월 동안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라주를 안 하고 안 하다가 2001년도에 이제 독일에 가면서 콜라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밝혔는데 또 밝히려니까 좀 머쓱하게 하네요. 독일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소묘했는 것 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 종이에 작업했는 거를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독일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만큼씩 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외국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찢어지고 에이란 모르겠다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해서 막 찢어지고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보니까 와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 먼 타국 땅까지 내가 애써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제가 생각이 딱 났죠. 이거를 써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써먹냐. 종이가 많은 종이가 있는데 막 다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탁 대가지고는 이거를 싹싹 오리기 시작했죠. 오려가지고 서로에 막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나무 무슨 짝대기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엉금엉금 얽어서 만든 제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콜라주인데 이거는 누드 그린 몇 점이 먹으로 그린 누드 몇 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오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콜라주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잡지들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엮어가지고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엮어서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 속아 있는 풍경에다가 제가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콜라주를 하게 되고 잡지에서 어떤 부분을 또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거는 복사집에 가니까 파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독일 복사집에 가니까 그거를 주워가지고 또 재료를 사는 것도 비싸고 해서 그 복사집에 가서 그 파지들을 주워서 옆에 보면 토너가 이렇게 시커멓게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또 오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원을 만들고 굴을 만들고 여기다가 그림자를 잡아놓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싼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은박지 같은 것도 오려서 이런 집 모양의 건축물을 내 혼자서 생각해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콜라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블로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 말로 이거는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렇게 옛날 그 물건들 화분부터 시작해서 의자 그리고 뭐 각종 집기들을 이렇게 이제 파는 곳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면 여기 가서 이제 그 싼 가격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뭐 비싼 것도 10,000원, 20,000원대 이런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재료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찾은 재료 중에서 이렇게 우표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표책인데 그 우표책이 뭔지 알아요? 혹시? 이 세대는 잘 모르죠. 예. 우표도 잘 안 쓰잖아, 그죠? 옛날 우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옛날 사람들 다 이런 걸 수집했습니다. 사가지고. 수집해서 그 우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꼽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수집하는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꽃은 꽃대로, 그 다음에 뭐 어떤 풍경이면 풍경대로. 예.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외국에도 잘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우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자동으로 막 돌아가네요? 아마 마우스가 좀 움직였어요. 마우스가 움직여서 그런가? 예. 그래서 그 우표책을 찾아가지고도 제가 이 나름대로 제가 그 왜 앞서 얘기했던 막 파괴된 그림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그 조각들을 얘한테 막 잡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그 못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칼이나 가위를 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큰일입니다. 예, 그냥 버리면 버렸지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 가위를 대가지고 쭉쭉 오래가지고 한다는 거는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림에다가 가위를 대가지고 서로를 막 이렇게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한 도둑질을 계속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쉽다고 한 번 가위를 대기 시작하니까 멀쩡한 그림도 막 가위를 대가지고는 서로 막 붙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과감성이 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우표책에다가 잡아넣는 이런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 그냥 막 찢어버린 것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이런 모양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제 그림에서나 아니면 잡지에서 가져와서 붙인 거잖아요, 그죠? 요게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담배 많은 겁니다. 담배. 그 외국에서는 담배값이 워낙 비싸서 이제 우리도 많이 비싸지고 있죠. 예, 비싸지고 있는데 외국에는 담배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담배 가루를 따로 사고 그 다음에 종이 따로 사고 그 다음에 필터 끼우는 거 있죠, 그죠? 필터 따로 사고 이 세 가지를 따로 사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요거는 제 손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땄는데 요 손으로 이렇게 돌돌 저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동그란 거. 이거 보이죠, 그죠? 여기 예, 요 필터를 여기다 딱 넣고는 요 손으로 지금 뭘 찍고 있죠? 가루를 찍고 있죠. 요거를 싹 들어 올려서 요 안에 딱 넣은 다음에 덜덜덜 말아가지고는 이렇게 입으로 혀로 한번 싹 한 다음에 탁 붙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담배가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이 깃재라고 100개 되는 요게 들어있는 이 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담배를 같이 피니까 계속 마니까 한 3일에 하나, 4일에 한 개씩 이 통이 막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야 뭐 여러 물건들이 많지만 이제 유학생활 할 때는 이런 종이 하나도 되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집에서 계속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박스 계속 있는 거죠. 버리지도 못하고 이건 뭐 그냥 계속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야, 이거를 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옆에는 산업 우표책이 있고 이 깃재 그 필터통은 3일, 4일에 한 개씩 쌓이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 안에는 굉장히 좋은 질의 그 하얀 종이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위를 내서 조각을 냈습니다. 조각을 내서 그 모든 내가 피우는 필터를 담은 그 통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표책 안에다가 이렇게 잡아 넣는 작업으로까지 이게 제 작업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콜라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상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화가들이 보통 이제 스케치를 하고 구상을 한 것과는 다르게 저는 이 콜라주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예, 구상하고 하는 쪽으로까지 예, 발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구나 어떤 뭐 못 쓰는 폐지나 이런 거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가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가끔 정말 유학 시절에는 책 한 권 돈 주고 사기도 좀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요. 들락날락 하는데 이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한 개는 이집트 발굴을 하는 책이 한 권 흑백으로 있었고 또 한 권은 민스터라는 독일에 있는 도시에 그 예전에 선사시대 때 유적을 발굴하는 발굴책이 또 한 권 있고 또 한 권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여기에 고고 미술학과나 고고 인류학과에 있는 학생이 있다가 공부를 하고 이 책을 보려고 내놨구나 생각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좀 내 작업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죠. 그전에는 이런 앞서 보였던 그런 콜라주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주 작업을 한 점 한 점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조금 모자라는 게 뭔가 하면 보관하기도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책으로 스토리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런데 하필 이 책이 딱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는 발굴하는 이 책 두 권을 가져와서는 갈기갈기 전부 다 제가 분해를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볼 겸 해서 갈기갈기 다 뜯어가지고는 양쪽이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를 몇 장 다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콜라주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콜라주로 만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집트 발굴할 때 이집트 발굴하는 책에서 나온 것만 페이지만 이용해서 이제 만든 책인데 이게 이제 첫 장입니다. 딱 넘기면 이렇게 탁 나오고요. 물론 이제 조종이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우표 책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우표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반투명한 종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여기 붙이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뭔가를 이 사진들을 모려가지고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발굴하는 분위기 어떤 그런 좀 그 미지에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잡아내는 이런 콜라주의 책 이건 엮은 거죠. 아까는 한 장 한 장 있는 건데요. 이거를 좀 이런 콜라주 책 작업을 또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딱 만든 책을 한 권 만들고 또 다른 칼라로 된 책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콜라주 책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또 그 다른 요건 이제 칼라로 된 책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콜라주 책 작업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에 표지입니다. 헝겊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실도 막 이렇게 얽혀져 있고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이제 약간 부조같이 이런 걸 앞에를 오브제같이 앞에다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걸 넘기면 이런 모양, 약간 초현실적인 강의 이거는 이제 선인장이 있는 그 사진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배를 제가 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는 동굴 사이로 이 모양은 이집트의 무덤을 미라 같은 거를 이제 옮길 때 이제 이 안에 잡아 넣어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 저 위에 언덕 위에는 또 거대한 어떤 얼굴이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또 잡아놓고 또 그 다음 장을 탁 넘기면 이런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 위로 막 이상한 조형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런 모습도 만들고 또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모로코에 있는 어떤 사막 풍경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내가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그 여러 나온 모양들을 주워가지고 이 안에 막 붙이는데 이것도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콜라주를 한 장 요만한 거 한 장 하더라도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펼치는가 하면 저는 몇 개 안 잘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변이 전부 다 종이로 다 돼 있어요. 뭐 한 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거 동그라미, 이런 거 노란 거 이런 모양들 있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콜라주 할 때는 제가 다 맞춥니다. 요거 옆엔 요게 있으면 좋겠고 요 옆엔 요게 있으면 좋겠고 요게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능숙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그냥 우연에 맡겨버립니다.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가지고 딱 주워서 붙인다거나 요 안에 내가 오린 것 안에서만 해결을 봐야지. 이렇게 이제 규칙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규칙은 완전한 우연한 결합을 예,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넘기게 되면 또 흑백이 나오고 또 이런 선인장이 확 있는 빨간색 옆에는 물이 쫙 흐르고 있는 폭포가 있는데 요거는 까만색 종이를 몰아가지고 이상한 형태를 만들고 이게 이제 책같이 이제 쫙 넘어가는 거지.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나 글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쭉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건 토끼입니다. 토끼. 예, 토끼가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몇 개만 탁탁 얹어도 예, 완전히 다른 어떤 모양의 그 이미지의 작업들이 그 또 딱 나오게 됐죠. 예. 그리고는 이제 기임을 해서는 이런 콜라주 작업에서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작은 조각들을 붙이는 것에 시작한 이 콜라주 작업이 점점점 저한테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영역이 넓어진다거나 책을 구해가지고 팜플렛 같은 거 미술 전시하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팜플렛들은 아주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겠지만 쓸모없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모아서는 여기다가 이 스프레이를 막 뿌렸습니다. 예, 스프레이를 막 뿌린 다음에 줄줄 흐르게 만들고 요건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작은 거 요거 오핀이죠, 그죠? 오핀. 예, 오핀이라고 하는 거. 예, 요런 거를 탁탁 꼽았죠. 예, 꼽아서 이거는 이만큼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예, 요만한 책 크기에다가 예, 이 은색 스프레이를 쫙 뿌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핀을 몇 개 그 먼 이 우주 은색의 우주 하늘의 우주에다가 별들이 몇 개 저기 이곳저곳에 있는 것 같이 톡톡 꼽아서 예, 만드는 작업 또는 막 이거는 우주에 무슨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하는 작업 예, 이런 작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업은 저 책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옥핀을 꼽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대구에 저기 가창 창작 스튜디오라고 가창에 있는 지금은 대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작가들 몇 명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작업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게 하고 이제 전시를 하게 하는 예,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있을 때는 독일에 와서 금방 예,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예, 그때 제 팜플렛에 쓴 그 제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는가요? 이게 접니다. 이거 이 안에 여기 개뼈따구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개뼈따구라는 그림인데 개뼈따구 까만색하고 하얀색 막 연결해가지고 어떤 산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림인데 그거를 보자기 같이 덮어 쓰고 이 책을 들고 이제 이 나무 둥지를 들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 나무 옆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 이것도 다 이런 콜라주적인 방식으로 예, 그림을 작업을 했는 겁니다. 예. 이런 작업 방법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막 이게 제 작업실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학교에서의 작업실인데 여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많은 콜라주 작업들이 많잖아, 그죠? 예, 이런 콜라주 작업들 개도 있고 사람의 안경도 씌우고 그 다음에 비닐 위에 뭐를 스프레이를 뿌려 쓰기도 하고 섞고 더미들을 막 바르기도 하는 예, 이 작업의 쭉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인데 어떤 예술가의 방을 만들어 달라는 설치같이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콜라주를 이용해서 어떻게 예술가의 방을 설치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집을 만들고 통로를 하나 만들고 이 바깥으로는 여기에 이 작업을 보러 온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면 여기다 붙이고 그 안쪽에다가는 예, 이렇게 제가 아는 콜라주 작업들을 배치를 해서 아주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이런 일종의 이건 설치 작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종이 작업에서 액자에 넣는 어떤 작업에서 이렇게 이제 설치 작업으로까지 예, 이게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런 계속 종이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 어떤 평면으로 회화로도 뭔가를 좀 옮겨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도한 적은 이겁니다. 이제 그
나무 판넬에다가 캔버스에다 그리게 되면 붙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 판넬에다가 유화를 색깔로 쓰고 거기다가 여기 보면 뭐가 많은 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는 제가 그린 것도 있지만 이런 조각들, 이런 조각, 그다음에 여기 있는 조각,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전부 다 제가 드로잉 했는 것입니다. 이게 소멸을 했는 것. 이거를 모아놨다가 이 계획을 못하죠. 이런 걸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죠? 요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요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계획 못하죠. 딱 집어서 거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또 자동으로 집어서 붙이고 해서 그 옆에는 어떤 색깔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그 색깔을 그 색깔 입히고 해서 만든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이 높이는 한 2m 40대고 옆으로는 3m 정도 되는 작업인데 이 독일에서 조그맣게 콜라우 작업을 했는 게 이제 큰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는 경산시 자인면인데 이게 그 제목은 여기 보시면 요 부분 그림의 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확대해 봅니다. 이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 아까 쓰는 옥핀 있잖아, 그죠? 예, 이런 옥핀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술해부학 책에서 뽑은 인체 근육을 묘사한 거를 이게 이제 복사를 해서 붙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있는 콜라주 이게 이제 굉장히 수없이 많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또 이거는 옆으로 한 6m 되는 크기니까 한 이쪽 끝에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 이만큼 되는 건데 이것도 맨 나무판입니다. 제가 나무판을 쓰는 이유는 종이 같은 거를 잘 붙이기 위해서 나무판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콜라주들이 많이 여기는 한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요게 이제 하나의 조각 제가 이제 에스키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콜라주를 붙여서 사진들을 붙여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캔버스로 옮길 것인가 하는 데까지 제가 이제 발전을 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종이 조각 하나에서 이제 아주 큰 캔버스로 만드는 것까지 제가 이제 좀 이 상상력을 많이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 판넬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제가 사는 데가 이게 자인입니다. 혹시 자인 들어보셨어요? 경산 자인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경산 살아요? 제가 2008년도에 독일에서 와서 2009년도에 학교 수업을 나갔는데,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 학생이,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래가지고, 나 자인에 살아. 이러니까, 예, 그러세요. 대답이 좀 시원찮더라고. 내가 자인에 사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한 4, 5년 뒤에 제가 그 학생이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한 게 뭔가 하면,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는 거는, 어느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물으는 거랍니다. 근데 내가, 자인에 사는데 이랬는데 걔가 잘못 들어가지고 자이에 산다고 들어가지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자이 사는 게 자랑이냐 그러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튼 저는 자이가 아니고 자인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대구미술관에 그 2014년도에 전시를 할 때 앞서 보여드렸던 큰 그 콜라주 작업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 세 점을 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최선재 작가 그림의 그 밑에 그 자인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미술평론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자인이라는 뜻은 비동사거든요. 영어로 따지면 자인, S-E-I-N,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자인에 사는 사람이라고 자인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이 밑에다 자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막 웃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밑에다가 자인맨이라고 쓰고 이게 이제 자인에 와보신 분 계세요? 자인에? 진짜요? 경산 살아요. 경산 살아요? 경산 어디 사는데요? 시내? 옥상동. 좋은 데 사네요. 그 아파트도 많고. 자인에는 아파트도 별로 없습니다. 4층 이상의 아파트가 없는 맨션들인데, 그게 정말 그 공단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 환경이 잘 이렇게 그 계명대학교 같이 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황폐합니다. 그게 제 작업실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미술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관객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가, 예술가들은 시민들과 뭔가를 이렇게 뭐 나눠야 되고 뭔가 이 좀 의미가 같이 좀 나눠서 전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소통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예술가들이 별로 뭐 소통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슬로건으로만 내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제목이 이제 자인맨이고 마이크상 이렇게 자기들 혼자서만 막 서로 막 떠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콜라주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나무 토막이 보이시죠, 그죠? 이거 나무 토막.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빵꾸가 뻑 났습니다. 합판에다가. 와, 그래서 야, 이 그림은 배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나는 콜라주를 잘하니까. 그래서 나무로 이게 땜빵을 했습니다. 나무로 땜빵을. 나무로 땜빵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본드로 해갖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다고 테이프를 계속 붙여놓으면 안 되죠. 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테이프를 스케치를 테이프 붙여놓은 다음에 외곽선만 딱 연필로 그려가지고 나중에 본드 다 붙은 다음에 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구를 떠나라는 작업도 했는데 이것도 큰 판넬 작업입니다. 여기 뭐 이거는 뭔가 하면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인간만 지구를 다 인공위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떠나면 이 지구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콜라주 작업이 바탕이 돼서 이런 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지구를 떠나라라는 제목의 작업들의 그 시리즈입니다. 예. 여튼 저는 이런 작은 콜라주를 바탕으로 이렇게 큰 회화를 이제 회화로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사진.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기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더 나갔습니다. 이런 신기한 제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디선가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작은 이집트 발굴한 사진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썩어가지고 옷들이 막 썩어 있는 그런 사진에서 저한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는가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누가 죽어서 막 상여를 메고 가는 그런 장면 같이 저한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 크기는 손톱만 합니다. 이 손톱, 엄지, 손가락이 손톱만한 크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요만한 사진에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뽑아냈죠. 예. 북치는 것, 무슨 의식을 막 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깃발 들고 있고 사람들이 와 있고 여기는 이제 광장인 거죠. 네. 축제라기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 둘러싸인 느낌. 그리고 시장가의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걸 발견하려고 눈을 딱 뜨고는 봤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안에 무슨 다른 세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였던 조그마한 요만한 회색에다가 요 조그마한 엄지 손톱 만한 요 크기의 이미지를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게 예술이 되냐 안 되냐 별 생각 안 했죠.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런 회색 콜라주 같은 것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조그마한 조각들을 가지고 같이 몇 개를 접합시켜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거는 콜라주가 아닙니다. 아까는 지구를 떠나라, 자인맨, 마이크삭 이런 거는 그 안에다가 콜라주를 제가 붙인 거고요. 이거는 그 콜라주들을 다시 조합해서 회화로 만든 겁니다. 예, 여러 콜라주들이 회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콜라주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 콜라주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여기도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 같다는 그거 있죠, 그죠? 예, 요거를 이 안에 잡아놓고 이쪽에다가는 다른 쪽에다가는 다른 콜라주에서 나온 여러 모양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회색 톤의 회화를 만들게 되었죠. 다시 여기서 이제 저한테 있어서 이 콜라주는 하나의 스케치이자 소묘이자 아이디어 노트이자 또는 굉장히 작업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서 했던 경산시 자인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나뭇가지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특별한 어떤 콜라주가 없이도 이 풍경들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없이 이제 콜라주를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회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 풍경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자인의 어떤 밭의 풍경을 만드는 회화 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제 소개할 때 말했던 썬데이 페이퍼라는 그룹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앞에 내고 이 제가 있는 콜라주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배경에다가 나무기둥 어디선가 전선 같은 거 2개 가져오고 거기다가 여기 모터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잡아놓고 그 위에 전선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 항공 아마 선전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거를 여기 위에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팜플렛에다가 모노톤으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썬데이 페이퍼라는 그룹의 그 선전물에 모두 적용이 되어서 콜라주가 바탕이 된 그런 좀 특색 있는 그런 선전 방법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2015년 돼 가지고 저 콜라주를 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회화로 제가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부분은 일단 요거는 빼고요. 이게 이제 썬데이 페이퍼에서 만든 썬데이 페이퍼라는 그룹에서 만든 팜플렛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죠? 여기 청색. 이게 2010년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콜라주에서 뜯어서 이런 팜플렛을 만들었고 이 모든 팜플렛에 보면 이 제가 한 콜라주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선전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썬데이 페이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모양을 제가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이게 항상 우리가 전시를 할 때마다 이게 쓰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올해 이제 끝을 맺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 마지막도 제가 이 콜라주를 만들어서 자 이게 팜플렛을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밑바탕으로 이게 이렇게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제가 처음에 콜라주를 시작했죠. 조그만하게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콜라주 책을 만들었죠. 콜라주 책장을 만들었죠. 여기 하다가 난 어떻게 됐습니까? 회화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치도 하게 되고 근데 자연스럽게 출판을 할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출판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 안 했는데 썬데이 페이퍼라는 그룹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했던 콜라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바탕에 색깔을 뭘 넣어야 될지 이미지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콜라주 작업 하나만 스캔만 딱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글만 탁 올리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인쇄물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 8년 동안 시간 동안에 아주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인쇄물이죠. 원본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본은 액자에 딱 담아가지고 또 다른 작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또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있는 콜라주 작업에서 또 요즘은 또 이게 디지털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또 포토샵에서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딱 붙이고 큰 전지 복사를 하게 되면 아주 멋진 2,000원에 아주 멋진 이런 또 복사물이 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포스터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라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콜라주 중에서 이제 색종이에 이 여인 2명을 붙이고 요거는 어디죠? 오토바이 잡지에서 제가 오린 겁니다. 그걸 핑크색 헝겊에다가 이거를 모양이 너무 웃겨가지고 있잖아요. 얘 포즈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오래 붙였는데 제 제목은 불시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번에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봉산문화회관에서 마지막 전시를 하는데 이 콜라주를 저도 이 생각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콜라주를 조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거 불시착이라는 콜라주가 있고 이걸 조각으로 만들고 여기는 여러 모양의 여러 시간의 어떤 그 잡지들을 이미지를 한 군데 모아서 시간 속의 섞임이라는 어떤 제목의 이제 콜라주 작업을 액자에 넣고 이거는 2015년도에 아까 제작했다는 그 불시착이라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또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회화, 콜라주 작업 그 자체, 그 다음에 콜라주가
조각으로 나오는 것까지 예, 저한테는 예,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에 가면 청통면에 가면 예술공간 거인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저희 그룹에서 만든 전시공간 중에 하나인데 큰 냉동창고와 마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예, 말이 있고 그 말들을 이제 마주가 집에다가 아파트에다 말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촌에다가 전부 마구간을 둘 수 없으니까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놓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되어서 이제 그게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전시 공간으로 쓰게 되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번에 제가 예,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콜라주를 하게 되니까 물체와 물건과 물건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서로 붙이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모아놨게 되면 어떤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예, 이게 설치 작업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터를 만든다고 어떤 전시를 준비한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하는 전시인데 프롬 무비라고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작업들을 모아서 지금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목을 프롬 무비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표지, 이거는 뒤에 엽서 뒷편에 들어가는 거. 예, 이걸 딱 만들게 되니까 이 이미지만으로도 예, 리플렛과 포스터 이런 걸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했던 콜라주 작업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이렇게 출판으로까지도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근에 한 예, 작업입니다. 제 와이프도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아티스트 칼렌더가 가면 이제 1월, 2월 넘어가면 이렇게 작업들이 어떤 한 작가의 화가의 작업들이 한 개 한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뒤편으로 딱 이렇게 넘겼을 때 이제 그 날짜들이 쭉 나오잖아, 그죠? 그 뒤에는 제가 한 콜라주로 조그만하게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제목들을 다시 반복하는 걸로 12개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랴부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명령을 하고 시키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돼. 12개. 언제까지. 그래야지 내가 달력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또 시킨 대로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3일 동안에 예, 12개의 콜라주. 여기 보면 In Between Dreams. 예. 펜스터. 그 다음에 트래페. 이게 뭔가 꿈과 꿈 사이 창문. 그 다음에 계단. 이런 그림의 제목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12개를 제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콜라주는 어디에 쓰이게 되죠? 달력에 쓰이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원작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액자에 넣을 수 있고 또 스캔 받아가지고 크게 키워서 복사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은 콜라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출판, 설치, 조각, 출판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또 하나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잡지, 지금은 너무 그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가 너무 많잖아, 그죠?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모아야 될지 아니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저는 딱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 와이프가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정기 구독했던 타임지 있잖아, 그죠? 타임지를 저 결혼할 때 그거를 혼수로 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짐으로 들고 왔거든요. 저는 딱 타임지 와이프가 가지고 온 타임지가 한 이만큼 되거든요. 이 타임지만 제가 딱 쓰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인비트윈 드림즈 첫 번째 있는 거 이거를 만들 때는 2권만 딱 가지고 갑니다. 2권만 딱 가져가고 비닐팩에다가 가위, 풀, 그 다음에 작은 자, 그 다음에 A4 몇 장, A4 몇 장 왜 필요할까요? 이 풀을 막 이렇게 붙이면 이 밑에 바닥에 대고 붙여야 되잖아, 그죠? 예, 붙이면 이게 막 묻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A4에다 딱 해가지고 딱 하고 그다음에 반 딱 접고 다시 붙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별로 좀 손에 끈적끈적 안 묻기 위해서 제가 이제 A4 몇 장 반 접어서 챙기고 해서 그것만 들고 달랑달랑 이 가방에 들고 다니면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정해놓습니다. 타임지, 와이프가 나한테 준 타임지 30건이면 30건, 40건 그 안에서 딱 만들어냅니다.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규칙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콜라주를 뭐 잘한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거를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규쌤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 작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콜라주 그냥 뜯어가지고 붙이고 저 정말 지겨워했습니다. 모자이크가 콜라주인지 알고는 네? 뜯어가지고 색깔 맞추고 이상한 거 붙이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1학년 때 쌤이 시키기도 했지만 먼 나라에 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우연히 파괴되어 있는 내 그림들을 붙이다 보니까 시작했습니다. 그죠?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책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회화로도 옮겨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 생긴 겁니다. 뭐 딱 들어오면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딱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생겼고 또 하나 저한테 큰 힘은 뭔가 하면 우연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우연이 뭔가 하면 이것하고 이거를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예, 우연이잖아 그죠? 여기에 나오는 5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사진 이미지하고 30페이지에 나오는 사진 이미지를 갖다 붙였을 때 어떤 다른 것이 발생할 것이다. 연금술 아시죠? 연금술사. 연금술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거기다가 소금 몇 방울 잡아놔서 금을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이것과 저것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 속에서 모든 어떤 것을 희망과 가능성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우연하게 결합되는 것에 대한 힘과 그리고 그 우연하게 결합하는 게 우리가 계획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면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뭐 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콜라주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연히 이 콜라주라는 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독일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으신데 그 선생님이 딱 한 얘기가 이런 얘기 두 개가 딱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딱 한 얘기가 뭔가 초이 제가 초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름이 최성규니까 부르기 힘드니까 성규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멕시코식으로 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이 너는 현대미술이 뭔지 알아? 하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마르셀 듀샹부터 지금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미술이란 건 뭔가 하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펼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인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주머니 안에 있는 한계가 딱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한계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이 밖에다가 내보이는 것이다. 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거. 그 두 번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을 때 크레이지카라고 미친 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자기는 차를 타고 쫙 가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저한테 해당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차를 타고 저까지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를 타고 쫙 갔습니다. 이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자기는 그 목적지를 간다고 생각을 딱 했는 거죠. 네.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초이는 어떻게 할래? 이럴 때는 뭐 당연한 거잖아. 그죠? 빽 해가지고 카카오 내비켜가지고 새로 위치 잡아서 돌려가지고 글로 가야 되죠. 그죠?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 온 그 길에서 즐기면서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봐야 된다. 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친 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인생에서 뭔가가 저는 콜라주가 들어올 줄 몰랐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종이가 찢을 줄 몰랐는 거죠. 근데 그게 탁 들어왔는데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우연함.
이거는 작업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쭉 가다 보니까 오 괜찮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그죠? 오 괜찮은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 건 이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야. 다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목표로 돌아와서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오 이거 재밌네 해서 빠져버리고 그거를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고 창조적인 생산이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게 아마 제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되는가? 예, 여튼 콜라주에 대해서 제 콜라주에 대해서 이 전공과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최교생한테 감사드리고 예,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한테 예,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다. 질문. 예. 콜라주 하실 때 자기만의 규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규칙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제 콜라주 할 때 제 규칙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와이프가 대학교 다녔을 때 공부했던 타임지 책만 쓴다. 예. 그것만 딱 뽑는다는 게 제 규칙입니다. 딱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것만 딱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게 줄기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집에 한 요만큼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 또 두 번째 규칙은 제가 그냥 뽑습니다. 코끼리를 사냥하는 문제라든가 중국의 문제 이 두 권을 제가 딱 뽑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막 맞추다 보면 야 이거 딴 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좋은 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날 완전 벨입니다. 다 뒤지기 때문에 끝이 없거든요. 좋은 것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발견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에서 끝냅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고 또 하나는 예, 그게 제일 큰 규칙입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예. 또 다른 근데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또 하나 쓰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와이프가 저한테 물려준 거긴 하지만 타임지 말고 슈피겔이라고 있고 슈피겔 들어봤어요? 이게 독일 잡지입니다. 독일 잡지.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 초에 타임지잖아. 그죠? 알파벳이 달라요. 알파벳이. 그러니까 알파벳은 활자가 지금 타임지나 그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잡지하고 다르다니 뉴스위크하고 타임지 이게 활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되게 고풍스럽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한 건데 이 독일 잡지에 나오는 알파벳하고 타임지에서 나오는 알파벳이 또 달라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믹스시키면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답 드리면 제 규칙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과 그거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